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송파십장생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는 한장생님과 해장생님의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많이 봐주시고 호응해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롱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간만에 저희 거북이 선생님, 신민보 선생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타클로스 손보성 원장님 오셨고요. AMB 피부과 이혜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롱코비드라고 하면은 보통 코로나를 앓고 나서 8주, 그러니까 2달이 지났는데도 어떤 불편한 증세가 남아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최소 2달 그리고 최대는 1년 넘게까지 있을 수가 있는 증세라고 하는데 최대 200까지 전신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두 분 재택치료하신 선생님들은 현재는 괜찮으신가요? 지금은 많이 좋은데요. 코로나에 실제 걸렸을 때보다 회복을 하고 난 뒤에 기침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3주 이상 지속이 돼서 결국에는 제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고 증세가 좀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고요. 후유증인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졸려요. 저도 그래요. 네. 평소보다 약간 신생아 수준으로 약간 많이 자는 느낌. 약간 아기가 되는. 오늘은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올 수 있는 롱코비드 증세 중에 환자분들께서 흔히 느끼는 이제 후각에 대한 테스트를 저희가 테스트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할 예정이거든요. 후반부에 나오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좀 전에 산장생님께서 기침 말씀해 주셨는데 기침은 저 정말 많이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상기도, 인후두를 침범하는 균이기 때문에 감염 후 기침이라 그래서 후유증처럼 과민성 기침이 너무 오래 끌고요. 심지어는 격리 해제된 후에 2달 이상 기침이 지속돼가지고 아직도 외래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여러 가지 악화 요인이 있는 기침인데요. 특별히 가래는 많지 않지만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신다든지 매운 거, 기름진 걸 먹으면 기침이 심해진다든지 또 성대를 이렇게 쓰는 활동, 말씀을 하시거나 목을 쓸 때 그럴 때 기침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약물 치료를 좀 해가지고 과민성을 좀 떨어뜨리긴 하는데요. 8주 이상 기침을 하시게 되면은 그 감염 후 기침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요인이 있지 않는지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셔야지 됩니다. 대개 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요. 정도가 심하면은 이제 폐기능 검사나 CT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내과 의사인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좀 생각되는 것은 요즘 샤이 오미크론이라 그래가지고 검사를 이제 제대로 안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고 이제 치료하시겠다 이런 환자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댁에서 이제 셀프 치료하시다가 연령이 많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그 후에 이제 가래가 안 없어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병원 오셨는데 이제 청진 소견도 좀 이상하고 가슴 사진도 좀 기관지 폐렴이 의심되고 그래가지고 CT 찍어보면은 폐에 이제 섬유질이 막 끼어 있어가지고 진작에 좀 제대로 된 치료를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거기에 맞는 치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번 시간에 제가 팍슬로비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코로나 치료제가 아무래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제 고령이고 고위험 분들은 좀 효과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혹시 코로나에 주변에 고위험 분이 감염이 되시거나 대상자가 되시면 그런 이제 적극적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좀 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비인후과에도 목 아프고 기침하는 환자 많이 오죠? 많이 옵니다. 사실 증상만으로는 감기인지 뭐 코로나인지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목 아프고 기침하면 그냥 전부 코로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말씀하신 중에 뭐 약을 치료를 제대로 못해서 기침이 오래가고 뭐 섬유화가 된다는 초기에 사실 항생제나 뭐 소염 진통제만 잘 먹어도 웬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걸 놓치고 그냥 뭐 타이레놀만 먹는다든지 뭐 간단히 약 중에서 약사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특별히 면역이 안 좋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 폐가 조금 염증이 오래가 섬유화가 되고 이럴 수 있겠죠. 그 감염 후 기침이요. 흡연자들한테 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죠? 흡연 자체가 위쪽 기관지를 어느 정도 항상 과민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같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은 좀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치료제가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도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일반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어찌되었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정확한 진단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유증으로 또 많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력이 감퇴된 것 같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기억력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확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 체중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아. 떨어지는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흔하게 하는 테스트 중에 100에서 7 계속 빼기 테스트 있잖아요. 아, 그걸 사실 겁나요. 인지 테스트 있거든요. 수학 테스트도 뭐 한다 그러지 않아요? 아, 네,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그 블라인드로. 아 이거 무슨 네, 해볼 무조건 거예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강박이 좀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 중에 점수가 어떤 분이 높은지 볼 거고요. 기억력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거를 보게 되면은 중증까지 간 분들, 예를 들면 뭐 입원을 해가지고 산소 치료를 했다든지 좀 중증에서 회복이 되셔서 뭐 크게 뭐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다든지 그런 분들에서 아무래도 빈도적으로 많다고 되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뇌에 남아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염증 반응이 진행이 돼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폐렴이 많이 진행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산소가 좀 떨어지잖아요, 몸에서. 네. 그래서 저산소증 같은 것 때문에 뇌가 손상을 좀 입어가지고 그렇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증 질환에 걸렸던 사람들이 좀 더 기억력 저하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얘기하는 기만, 당뇨, 뭐 기저질환 이런 위험군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노인분, 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흡연도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분들이 좀 더 기억력 저하가 많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기침을 꼭 해야 되는데 기침을 억누르게 하는 기침약을 먹으면 이게 되려 악화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기침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기침을 나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그 제 지인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세요. 질문하신 분이 과학적 지식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어떤 면에서 맞냐면요. 예를 들면 기관지나 폐 안에서 하기도 쪽에서 가래나 염증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진행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기침이 나면서 가래가 이제 올라오는 게 자연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가래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침 반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스틱형으로 된 강력한 기침을 억제하는 물약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는데요. 포르테, 뭐 무슨 코땡 시럽,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침을 안 하기 위해서 드시게 되면 기침 반사를 잡긴 하지만 이 하기도 쪽의 가래는 거의 배출이 염증 안 반응이 배출이 안 돼서 오히려 더 잘못하면 심각한 형태의 폐렴이나 또는 기관지 폐렴이나 이런 걸 유발을 해요. 기침 좀만 나면 이렇게 드시다가 폐렴 심해져서 오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감염은 다 끝났고 과민성 때문에 이제 기침이 나오는데, 잘못하면 기침 너무 심하면 갈비뼈에 막 금 가고 잘못하면 골절되고 막 이래요. 그 근육의 힘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런 지경이면은 조금 예민성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물약으로 된 강한 기침약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가시면 강한 마약성 그 기침 멎는 약도 쓰거든요. 그리고 뭐 흉통이나 호흡곤란 같은 거 있다고 오시는데요. 백신 맞고서 심근염만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심근염을 엄청나게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백신 맞고 나서 흉통 있다고 오셔서 저희가 검사를 엄청 많이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 앓고 나서도 흉통이랑 호흡곤란이 있어가지고 심장 검사 하게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여러 심장내과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보고, 제가 제 환자들한테 이제 심장 초음파나 심근 효소라든지 뭐 심전도를 찍어본다든지 그런 검사들을 많이 시행을 했는데, 비율적으로 흉통이 있는데 실제로 심장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서 내가 혹시 심근염인가? 호흡곤란이 있어서 심근염인가? 그런 걱정은 많이는 안 하셔도 되지만, 증세가 너무 오래 간다든지 하면 검사는 해보시는 게 맞고요. 호흡곤란도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하고 기본적인 검사 해보시고, 병원 오면 산소포화도 재는 기계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재보시고, 그러면 심적으로 조금 안심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호흡곤란이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폐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 또 계속 오래 누워만 계시고 그러면은 숨차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을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하면 또 그 자체가 기침 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가까운 거리부터 조금 걷는 운동 해가지고 폐활량 좀 늘려주시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호흡근 운동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풍선 같은 거 훅 네. 불고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블로잉 바틀이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블로잉 바틀 이름 몰랐네요. 풍선 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후 하고 천천히 이게 오래 부는 연습을 하면은 호흡 근육이 좀 단련돼서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좀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부과에는 뭐 머리 지난번에도 저희도 네, 막 그렇죠. 얘기했었는데 네. 탈모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네. 가리가. 후유증이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기침약을 먹어야 되나? 지금은 그냥 물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네. 역시 여기서. 그게 기침을 많이 하다 마시니까 보니까. 되게 좋아졌어요. 아, 그럼요. 달라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은 그 기침. 근데 너무 괴로울 때는 방금 얘기한 대로 진액어담제 하나 드시고 좀 따뜻한 물을 네. 계속 마셔서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근데 찬물 먹으라는 얘기도. 아 참 그거 궁금해요. 목이 처음에 엄청 많이 부었을 때 차가운 거 먹는 게 좋죠. 아무래도 붓기를 좀 네. 혈관 수축도 시키고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딴 걸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너무 아플 때는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떠먹는 아이스크림이 목이 진짜 많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거나 먹으면 토한다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가글 같은 건 어때요? 환자분들이 이제 각종 가글을 요구를 하시기는 합니다. 뭐 사실 잠깐 그때뿐이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의미 없다. 오히려 소염 진통제를 좀 적절히 먹어주는 게. 네 맞아요. 네. 이혜진 선생님이 네. 방금 우리 탈모 얘기하려다가 제가 산장생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자꾸 산으로 해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코로나가 다 앓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피부 질환을 굉장히 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몸에 뭔가가 안 좋은 것들이 코로나가 걸리고 났을 때 올라오는 경향이 있지 않나. 좀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것 같다고 피부에 뭐가 났다라고 하는 게 옛날부터 그런 소인이 있었다가 코로나가 걸림으로써 안 좋은 게 발현이 더 심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남성형 탈모가 진행이 됐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피부과적으로 증명된 코로나 관련된 피부 발진이라든지 두드러기 증세가 있나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바이러스성 발진, 어떤 바이러스인지 간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반응 때문에 올라오는 바이러스 발진이 따로 있기는 있어요. 비특이적으로 생기기는 합니다. 있긴 있군요. 네, 있긴 있어요. 저희 이제 후각 미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는 이제 후각 장애가 오래 남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논문 같은 거 보면은 한 20%에서 후각 장애가 남는데 그 환자 중에 한 8, 90%는 한 달 내에 자연 회복이 되고 10에서 15%는 안 됩니다. 자연 회복이 잘 안 돼요. 언제까지 안 되는데요? 6개월 넘게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는 이제 길게까지 아직까지 팔로우업을 안 해봤으니 아직 모르고 중요한 것은 자연 회복이 안 되는 케이스가 꽤 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처방을 하는데 그게 또 부작용도 많고 이게 후각 장애가 빨리 좋아지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약 먹어서 좋아지는 건지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한 달 넘어서까지 계속 스테로이드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후각 훈련, 올팩토리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는데 4가지 물질을 이렇게 코에다 맞으면서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언제까지? 좋아질 때까지. 안타깝네요. 후각이 미각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요리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음식 먹는데도 즐거움을 못 느끼고 후각이 치매 초기 증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기억력 떨어지고 후각 떨어지면 뇌가 살짝 무슨 연구 결과를 보니까 후각을 뇌에서 느끼는 올팩터리 버드라는 곳이 있는데 코로나 감염 후에 거기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의 개수가 줄어든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냄새를 못 느끼게 되는데 거기만 이제 뉴런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전체적으로 그러면 뉴런이 감소하니까 기억력이 감소하는 거 그렇죠. 그 아니냐. 뇌 이게 후각 신경이 사실 뇌신경이거든요. 네, 뇌신경이니까 네, 이게 우리 대뇌랑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뇌 일부도 같이 조금 네. 망가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제 그거를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플레이버 맵이라고 써 있는데요. 원래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개씩만 해보겠습니다. 냄새가 확 그러니까 올라오는데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냄새가 막 나오네요.
피부리 뇌가 덜 망가졌는지 한번. 뽑아보세요. 일단 뭐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로마 오일이거든요. 근데 포탈에 쳐보시면 여기 나옵니다. 20번. 정답은 여기 진짜 어려워. 여기 보고 있는데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우냐고 물으셨어요. 헤이즐넛? 헤이즐넛?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큰일 났다. 이게 헤이즐넛 같은데요, 19번? 네. 19번 헤이즐넛? 네. 맞나요, 헤이즐넛? 정답입니다. 아, 20번이 잣이었습니다. 잣. 아니 자세 냄새가 있어요. 어떻게 자시랑 헤어지? 다람쥐나 청설모만 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항상 이런 거 이상한 걸 찍더라고요. 이게 아 되게 작다네. 몇 번이에요? 15번인데요. 15번이요? 아 이거 뭐 이거? 아니 이거 무슨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매니큐어 같은 냄새 나는데? 아 알고 보니까 아. 그 냄새 나네요. 이거 맡아봐요. 뭘까요, 회장생님? 청포도? 이게 근데 원래 그 향 자체를 모르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네. 모르면 맞출 수 샤인 있어요. 머스켓? 이거 그거예요. 중국집 가면 후식으로 주는 거 있죠. 리치. 네. 아 리치요? 네. 몰라요. 리치요?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원래부터 모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후각 훈련할 때도 원래 아는 향으로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거 안 하냐고 이거 그래요. 뭐야, 이거. 뭔 자, 향이? 우리 아무튼 지금 지금 한 개 하신 거죠? 네, 자, 10번인데요. 10번 트라이 해보세요. 이거 쉽습니다. 어? 누구나 이거- 아는 향이다. 스타일가 약간 청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고? 아닌데. 전 어지러워요. 너무 많이 맡으면 네. 후각 마비돼요. 이거 이거 안 해봐요. 30초 쉬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30초 쉬어야 돼요. 네. 그거- 정답이 뭐죠? 파인애플. 아 파인애플. 아 환타 냄새 맞죠. 아, 요 정도 파인애플? 맞춘 걸로 네.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3번. 산장생님. 세 번째. 해보세요. 지금 한 개 맞췄나요, 선생님? 이건 그냥 어지러운 냄새인데.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 이렇게 맞춰도 인정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맞아요. 이거 뭐야? 그죠? 아 이거 자두맛 캔디 맛 향 나는데요. 이거 어, 자두맛 비슷해요. 캔디. 비슷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 이거 먹어본 맛이 어렸을 때 불량 먹어본 맛이죠. 복숭아인가요? 복숭아. 아, 맞습니다. 이야, 정답입니다. 이걸 맞추네. 이게 복숭아 냄새예요. 네. 알고 맡아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미각이 이렇게 발달되신 분이 왜? 아니, 후유증이 심각해요, 네. 지금. 우리 아니, 산장생님은. 한번 맡아보세요. 자, 이제 우리 산장생님 마지막 18번. 18번. 아니 이거 진짜 좋네요. 아니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모르겠죠? 잘 모르죠. 모르겠는데. 이거 모른다니까요 이거. 아는 향으로 하나만 해줘 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거요? 네. 코프 시럽인데요? 코프 시럽이요? 네. 아니 코 냄새 맡아보세요. 비슷하긴 하네. 그거 코프 시럽이랑 비슷하죠? 네, 비슷하긴 하네, 진짜. 이거 코프 시럽이에요. 뭐가 코프 시럽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한 16개 정도 하거든요, 골라가지고. 네. 네. 근데 놀라운 게 다 10점 이상씩 나와요. 진짜요? 네. 보통 10점, 12점. 우리 지금 산장생님 1점. 우리 그 회장생님은 지금 부분 점수 줘가지고 한 0.7점씩 한 2개 맞추셨나요 1.4 지금? 점이요. 아니 근데 이게 1.4점? 무슨 냄새였어요? 25번. 그거요? 캐러멜이요. 아 그래서 코프 시럽 냄새가 나는 거구나. 네. 환자들은 객관식으로 합니다, 이거. 아. 아이 그러면 아니 나 어쩌지요. 다음에는요. 객관식. 미각 테스트를 가져오세요. 나 맞춰드리겠습니다. 아, 네. 미각 테스트. 그러면 이게 몇 개를 해봐서 몇 점이 나와야지 정상인가요? 보통 한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정상으로. 아. 근데 문제는 환자가 본인이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이 있어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모르고. 그쵸 그쵸. 네. 아까 이 리치 이런 거는 솔직히 네. 그걸 상상하고 네, 맞지 그렇죠. 않으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리치 향이라고 그러길래 부자의 향인가? 아무튼 오늘 그래도 네. 또 이제 뇌가 살아있는 분은 이혜진 원장님. 제가 조금 더 어려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후각에 대해서 검사도 하지만 훈련도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걸로 되어 있군요. 이제 보통 이제 익숙한 향으로 4개를 뽑아서 네. 매일 하죠. 뭐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방법이 아직 없으니까 이제
후각을 깨우면은 뇌 기능도 깨어난다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기 마케팅도 있고 사람이나 장소에 관한 인지력도 높이는데 그런 향기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요즘 굉장히 좀 트렌드인데요. 이 향을 맡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뇌 기능을 아까 얘기한 대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뇌 기능 브레인 포그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안 깨낀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퍼즐을 해본다든지 이제 끼워 맞추는 게임을 해본다든지 뭐 보드 게임을 해본다든지 책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기억력을 되살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좀 벗을 수 있고 5월 가정의 달 맞이해가지고 가족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그나마 일상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의사들도 많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은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동네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이제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가을이 되면은 아마 새로운 또 변이가 나온다 이런 걱정들을 저희 의료계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을 걸린 것은 결코 우리 환자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저희가 옆에서 함께하면서 계속 도와드릴 생각이니까 십장생TV 유튜브도 계속 봐주시고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고 재미있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쉬운 의학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